오늘도 일봉상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AI와 연관된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시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BM과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PSK란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회사인 PSK홀딩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PSK홀딩스는 199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3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플라스마 드라이 스트랩 감광액 제거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동사의 장점은 패키징 분야에서 고객사들과 지속해서 공동 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생산선과 납기도 짧고 유연하고 빠른 서비스로 경쟁력이 매우 탄탄합니다. 동사는 종합 프로세스 장비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SK홀딩스의 주력 장비는 반도체 데스캠으로 시카쿠 세정을 말하는 공정, 찌꺼기를 세정하는 장비를 뜻합니다. 리플러는 솔도 범프에 열을 가해서 범프를 형성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또한 2019년 설립된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업체로 주요 생산 품목은 반도체 표면 처리 장비 중 감광액 제거기 PR 스텝입니다. 이외 내프 제품으로 드라이 스트랩, 드라이 클리닝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 30% 증가, 영업이익은 60% 증가하였습니다. 동사 부채 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18.6%로 미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보율을 살펴보면 2,907%입니다. 어느 정도 비상금을 갖고 있어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 재무제표를 보면 매우 매력적으로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리플로우 및 데스감 장비는 올해 2월 매출 성장률을 각각 77%, 4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H24 전 공정 캡엑 집행으로 포토 공정형 게스감 장비의 공급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PSK는 신장비 베벌 엣지, 메탈 엣지로 올해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벌 엣지는 올해 매출 비중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똘똘이가 잘 설명했듯 두 회사가 안전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PSK홀딩스 주봉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기던 주가가 작년 말부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살짝 눌림이 있고 나서 다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평선들의 배열 상태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이평선들이 완전히 정배열된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차트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이평선들의 역학관계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변곡점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 241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121선이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자리가 변곡점이 됩니다. 조건 검색식 만들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여하튼 이런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 이평선들의 함수관계를 고찰하지 않더라도 이 주봉상에서 황금 타점을 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듯 주봉상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봉상에서도 전조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면 대시세의 초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봉을 볼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RSI 지표에서도 분명한 타점이 나옵니다. 파란 선이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또한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조 지표에서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색 웅덩이가 보이실 것입니다.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1차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들이 2차, 3차, 4차 타점이 됩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또한 이 차트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회귀선 기법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동회귀선 밑에 있던 주가가 확실하게 변동회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주봉상에서 분명한 타점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이러한 변곡점을 찾아내는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시세의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1차 상승입니다. 2차 상승입니다. 이렇게 우량한 종목은 1차 하락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거의 횡보 후에 2차 상승을 시작합니다. 2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확실한 지점은 바로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황금 타점이 됩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에는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는 공중 부양선을 거의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더불어 엠벨선도 거의 깨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박스권의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매매법을 숙달하기 전에는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지지선을 확인한 후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후에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30분 봉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봉상에서 잡았던 지지선과 저항선을 여기서도 그어보겠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듯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 관점에서 타점은 여기입니다.
돌파 후에 타점을 잡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돌파 후에는 빨간 선이 지지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에는 공중 부양선과 엠벨선을 활용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가 매도 타점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가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빨간 선인 지지선까지 무너집니다.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은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수세가 몰리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고 반대로 매도세가 강해지면 이처럼 지지선이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파란 선에서는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 낙폭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낙주 매매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주 매매 귀신이 되는 것이 트레이더로서 꿈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세력들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있어 저런 자리에서 저도 매수를 잘 못합니다. 분명 매수 자리가 나왔는데도 심장이 떨려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자리가 보이면 단주로 충분히 연습해서 낙주 매매 귀신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권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확히 그어놓는다. 박스권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에서 진입한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다. 돌파한 저항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바뀌면 그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다시 타점으로 삼는다. 이후 공중 부양선과 엠벨선을 이용해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다. 과대 낙폭 지점에서는 지지선을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박스권에서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히 30분봉을 활용하는 것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보이면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되 30분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회사인 PSK로 가보겠습니다. PSK 주봉입니다. 상장 이후 상승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3번이나 주었네요. 이 차트만 보아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있었네요. 권리락 이후에 이 주식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입니다. 2차 상승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정확히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지점입니다. 주봉에서도 61선이 대세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61선을 뚫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또한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등하는 지점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이 차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라.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보조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 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조금 후에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주봉상에서 대세점이 나오면 진입 타점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리자입니다. 저는 스윙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추세 추종의 원칙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당일 단타로 그날 들어갔다가 그날 빠져버립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목의 모멘텀입니다. 단기적인 이슈인지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분명하게 대응을 다르게 합니다. 이 PSK란 종목에 제가 진입을 한다면 스윙 매매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을 하시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 스윙 매매 관점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를 미리 전략을 세워 진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리락 이후만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병목 구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항시 차트를 볼 때 이 병목 구간을 먼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힘이 응축되는 지점입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의 구간입니다. 이후 터치하고 반등, 혹은 잠수 후에 반등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주는 양봉입니다. 밑에 거래량을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상단을 뚫어주는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주식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앞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역시 새로 생긴 박스권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타점을 잡는다면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등락을 반복하지만 엠벨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즉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이런 스파이더 패턴은 단기 대응하지 않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쭉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단주로 진입해서 스파이더 패턴을 연습해보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에서 단기 대응을 할 때도 30분봉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여기가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골파기 지점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기에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다 공중 부양선과 엠벨선이 동시에 깨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점이 골파기 지점입니다.
그럼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공중 부양선이 깨질 때 매도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하락세 끝에 골파기 지점이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단기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분들은 이런 대응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좋고 상승 추세가 뚜렷한 종목은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고 엔벨선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쭉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지지라인을 그어놓고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고 저항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 즉 줍줍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여하튼 이런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스파이더 패턴은 줍줍 기법이 올바른 매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 성격에 따라 매매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든 고수다 되면 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도 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간다 라는 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촉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과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경험을 단축시키기 위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단주로 많이 경험하시면 됩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단주로 연습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세력들은 바둑으로 따지면 프로급들입니다. 프로 5단 이상은 되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겨우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아마 10급이 프로 5단과 실전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바둑으로 따져서 이 바닥에서 몇 급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잠들기 전에 고수들이 만든 영상을 최소한 1개씩은 챙겨보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수가 강의하는 매매 기법으로 제가 실전 매매를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제가 젊은 시절 토익 공부를 할 때 개발한 24시간 공부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세력들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시장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력들에 비하면 한참 실력이 딸리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놈들과 대등하게 싸워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스파이더 패턴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자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